안녕하세요. 일본 미국 주식입니다. 9월 하락장이 시작된 엔비디아를 매도해야 될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2024년 9월 3일 화요일입니다. 금리를 보고 경기 침체가 올지 안 올지를 좀 판단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역대적으로 보면은 금리 인하하고 경기 침체가 왔고, 금리 인하하고 경기 침체가 왔고, 금리 인하, 금리 인하, 금리 인하, 금리 인하, 금리 인하를 하면서 경기 침체가 왔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번에도 올 가능성은 많이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금리 인하를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미국 경제가 좋고 그냥 안정적으로 실업과 경제를 생각해서 금리 인하를 한다면 아무런 문제 없이 이번에는 경기 침체 없이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 문제가 있고 큰 이벤트들이 있을 때, 이럴 때는 경기 침체가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기 침체가 오는지 안 오는지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학습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번 9월 달은 약간 좀 조심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학습들이 돼 있기 때문에 9월에 이번에 금리 인하를 할 때도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번 9월의 조정을 약간 더 가속화시킬 수는 있다라고 보고 약간은 보수적인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년물, 3개월물의 비교입니다. 그래서 장단기 금리 역전을 10년물하고 2년물하고 보는데 여기서는 10년물하고 3개월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10년물하고 3개월물이 역전되는 순간 경기 침체가 왔고요. 여기도 역전이 되는 순간 경기 침체가 왔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지금 역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더 갈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게 급격하게 역전이 돼서 다시 올라간다, 정상화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느 정도 경기 침체에 대해서 한번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과는 많이 다른 지금 현재 양상, 그리고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 역사가 반복된다고 보기보다는 현재 어떤 상황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올 것인지를 예측해 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 보입니다. 다우존스를 보면은 현재 9월달, 10월달, 11월달에 지금 이렇게 상승을 하고 약간씩 빠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연평균을 보면 이때 9월이 안 좋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다우는 이렇지만 S&P는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S&P 기준으로 보시면 9월달, 10월달이 아무래도 이제 선거 있을 때는 상당히 좀 좋지 않았다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9월, 10월달에 약간 너무 공격적이기보다는 보수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날은 ISM 제조업 PMI가 있고요. 수요일 날은 졸투 구입 이직 보고서, 그리고 AI의 어느 정도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C3AI입니다. 그래서 C3AI가 실적 발표를 하고요. 목요일 날은 신규 실업수당, ADP 고용보고서, ISM 서비스 PMI가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장 후반에, 그리고 장이 끝나고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를 합니다.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에 따라서 반도체 섹터가 상당히 요동칠 수 있기 때문에 이날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식 고용보고서가 금요일 날 있습니다. 만약에 실업률이 높게 나온다. 지금 4.3인데 그거보다 더 높게 나와서 4.5, 4.4 이 정도 나온다면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샤메 룰이 다시 한 번 더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금요일날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6개월, 1년 단위로 좀 보시면 현재 지금 나스닥은 19%, S&P도 19%, 다우는 10%, 러셀은 10% 올랐습니다. 많이 떨어진 것 같지만 여기서부터 쭉 올랐기 때문에 그렇고요. 물론 이렇게 조정을 받고 다시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 있고요. 여기서 더 떨어질지 오를지는 9월에 약간의 조정이 있을지, 또 약간의 10월까지 조정이 있고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역사적으로 되풀이 되는데 이것이 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는 엔비디아 상승, 테슬라 상승, 전체적으로 분위기 좋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실적이 좋지 않아서 어느 정도 하락은 했지만 다시 약간은 올려주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좀 희망이 있어 보입니다.
PE 퍼로 보시면 엔비디아가 56배, 테슬라는 60배 되기 때문에 상당히 높다. 그래서 지금 고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술주들은 보통 이런 고평가를 받습니다. 포워드 PE로 보시면 미래 PE로 가치로 평가를 하자면 29배, 그 다음에 테슬라는 여전히 67배, 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포워드 PE로 보자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다. 29배이기 때문에 아주 높은 편은 아니라는 게 지금 엔비디아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물론 떨어질 수 있겠지만 떨어진다면 그때가 약간 또 추격 매수를 해볼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달러 원 환율을 보시면 현재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1332원, 뭐 이 정도 1333원, 이 정도에서는 분할 환전으로 괜찮다. 혹시라도 더 떨어지면 계속 바꿔가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주식을 매수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환전을 잘 해놓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경기 침체가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달러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다시 1400원대까지도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경기가 좋은 것도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는, 달러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우에서는 달러가 올라갈 가능성이 내려갈 확률보다는 좀 높아 보인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무조건 올라간다가 아니라 확률적으로 조금 더 많다라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려올 때마다 분할 환전은 필요해 보입니다. 나스닥 100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추세선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요. 제가 만든 추세선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물론 여기까지 좀 떨어졌다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9월에 조정이 온다 그러면 18,900까지는 어느 정도 떨어졌다가 올라가면 그래도 여기서는 좋은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를 하면서 충격을 받을지 안 받을지 저는 이것을 지금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나스닥 100을 주봉으로 보시겠습니다. 주봉으로 보시면 현재 이렇게 쭉 떨어졌다가 다시 하나, 둘, 세 개, 3주 올라왔는데 지금 2주가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시작이 될지, 이번 주가 어떻게 변해갈지에 따라서 약간의 조정으로 상승을 할지 아니면 이 추세선까지 떨어졌다가 상승할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리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지지선 정도 오면 그때부터 분할 매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S&P 500은 나스닥과 다르게 계속 이렇게 조금 점진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부터 올라간 수익을 보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자면 나스닥이 좀 더 크긴 합니다. 하지만 추세상으로는 S&P 500이 훨씬 더 좋다. 그래서 어느 정도 다시 상승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S&P 500 중심으로 본다면 그렇게까지 크게 걱정할 일은 없어 보입니다. 주봉 차트상으로 보셔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현재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다만 여기서 이번 주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S&P 차트도 좀 바뀔 수도 있다라고 보입니다. 저는 상승을 계속 해줬으면 좋겠지만 어떻게 9월의 계절성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학습 효과가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QQQ를 보시면 지금 이렇게 쭉 떨어졌다가 올라왔다가 다시 이렇게 지금 채널 안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채널 안에만 있다가 다시 올라가 준다면 어느 정도 에너지를 축적해서 다시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9월에 조정을 받고 10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쭉 상승을 산타넬리 이어갈 수 있을 만큼 좀 힘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QQQ의 지지선은 461불, 여기를 깨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QQQ도 주봉으로 보시면 이렇게 쭉 떨어지는 이 구간이 있었고 다시 상승하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주가 조금 안 좋게 끝났지만 다시 이번 주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상승과 하락에 대한 방향을 좀 경험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TQQ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럴 때 매수를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떨어지더라도 한 60불 정도 이 정도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분할로 떨어지면 이럴 때는 괜찮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TQQ를 들어가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습니다. QQQ를 들어가시더라도 QQQ를 들어가시는 건 문제가 없겠지만 TQQ는 떨어질 때 확 떨어진다는 거
이거 기억하시면서 현재 상황 너무 매수를 목적으로 좀 하시는 것보다 관망을 어느 정도 하시면서 상황을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속스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쭉 올랐다가 다시 이렇게 떨어져서 약간의 조정을 거쳐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좀 괜찮았습니다. 차트적으로는.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떨어졌다가 오늘 만약에 좋지 않다면 다시 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는 어느 정도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215불 지지선이 깨진다면 떨어질 수도 있고, 여기서 반등해준다면 기술적 반등이 나와서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어 보입니다. 주봉상으로 보셔도 이렇게 3주는 괜찮았고 지금 한 주는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크게 안 좋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다시 상승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AI에 대한 거품론이라든지 이런 우려들이 시장을 어떻게 볼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고요. 이런 상황에서 매수를 해야지 현재 상황에서 너무 무리한 매수는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지지를 받는 선에서 한 번 더 매수를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좀 더 좋아 보입니다. 속술은 떨어질 때는 70불에서 23불, 21불 때까지도 떨어졌죠.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무섭게 떨어지고 다시 오를 때도 또 무섭게 오릅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떨어졌을 때 용기를 내는 게 중요하고, 올라왔을 때는 현재는 조금 관망을 하시고, 만약에 또 떨어져서 30불 정도까지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 나는 분할로 들어갈 거야. 이렇게 들어가시는 게 3배를 운용하시는데 상당히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무조건 매수를 하느냐, 이게 속술에는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적립식으로 모아가기보다는 이렇게 조금 비중이 뭔가 떨어져서 뭔가 올라갈 수 있는 구간, 이럴 때 매수를 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서 매수를 하는 거는 약간 좀 위험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봉으로 좀 보겠습니다. 주봉으로 보시면 이렇게 지금 3주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한 주가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이번 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조정이냐 또는 다시 상승 추세를 만드느냐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락 장악형 패턴이 이렇게 나온다면 전체적으로 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크게 음봉이 나온다면 약간 더 빠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속설입니다. 엔비디아를 보시면 엔비디아는 지금 어느 정도 스리봉 하나, 둘, 세 개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를 이제 뚫어버린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뚫지 못하고 여기 계속 이 채널의 밑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들어가기보다 엔비디아 2배보다는 저는 본주 엔비디아를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셔도 지금은 약간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나는 엔비디아를 사랑해 하신 분들은 엔비디아를 조금 봐보시고요. 2배는 이렇게 뭔가 좀 떨어졌을 때, 이럴 때 들어가야지 수익률이 확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올라도 많이 먹을 게 많이 없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너무 무리하게 2배짜리는 하지 않는 게 좋아 보입니다. 물론 여기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확률적으로 어느 정도 2배에서 먹는 것보다 떨어질 확률이 어느 정도는 지금 현재 존재를 하기 때문에 너무 무리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봉으로 보셔도 어느 정도 지금 좋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상승을 다 잡아먹는 이런 봉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약간 안 좋을 가능성은 현재 열려져 있다라고 보시면서 엔비디아를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테슬라는 지금 어느 정도 지지를 해주고 올라갔기 때문에 205불 지지선 여기를 터치해주고 올라갔기 때문에 저는 나쁘진 않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전체적으로 지수가 떨어진다 이러면 테슬라도 뭐 어쩔 수 없이 떨어지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은 개별적으로는 테슬라가 조금 더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현재 보시면 주봉상으로 하나, 둘, 세 개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하나가 좀 좋지 않았고요. 다시 여기서 반등을 해서 주봉을 상승으로 만든다면 다시 상승 채널로 충분히 이동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9월적인 전체적인 지수와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이런 부분들, 그리고 노동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시고 테슬라도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상황에서는 엔비디아보다는 테슬라가 조금 더 확률적으로 올라갈 확률이 좀 더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계속
헛된 지금 뭐 새벽에 발표를 하고 실적을 발표를 하고 끝나고도 저희가 유튜브를 찍고도 한참 뒤에 뭔가를 계속 발표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대응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같이 카톡방을 통하여서 소통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수 매도에 대한 의견은 텔레그램으로 같이 여러분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의견을 참고하실 분들, 그러니까 제 의견을 듣고 무조건 사라는 게 아니고요. 제 의견을 들어보시고, 이 정도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나,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한번 키워보시는데, 참고하시는 데만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고,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져 있으니까요. 구독하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비밀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